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면 내가 이렇게 하트 날려줄게. 지금 바로 고! 윤민호 교수 어떤 분이죠? 댓글 공작에 가장 잘 아는 분. 중국 댓글 조작도 밝힌 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중국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 벌인 것도 밝혔던 분이에요. 그야말로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정치적 책임도 싹 다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제명 관련해서 무려 6장 분량의 윤리위 심판 결정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어제 공개된 윤리위의 결정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해당 징계 대상 한동훈 또는 한동훈 가족이 문제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 한동훈은 단계 사건 관련돼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건 이미 한동훈이 인정한 거예요. 윤민우 위원장은요, 동훈이가 인정한 걸 넘어서 더 뼈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겁니다. 확인된 사실관계는 A, B, C, D, E, F 6명의 게시글 작성자가 2개의 IP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6명이 2개의 IP를 공유했다는 의미는 같은 네트워크 환경, 예를 들면 같은 집, 같은 회사, 같은 공유기 등의 이용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IP 2개 공개함에 있어서 뭐라 말했죠? 19의 IP는요, 공유기 IP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도 단계 조작질을 벌였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지금요 어제 윤리위에 담아준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A, B, C, D, E, F예요. 6명이라고. 우린 그동안 한동훈 가족, 한동훈 포함해서 5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윤리위는 뭐라고 말하냐? 6명이라는 겁니다. 한동훈 가족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똑같은 IP로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저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직적인 범죄라고요. 한동훈 주장대로 가족이 쓰지 않았다라면, 한동훈 주장대로 자기가 쓰지 않았다면요, 오히려 한동훈은 이 조직 범죄를 밝히기 위해 지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나섰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한동훈이가 숨겨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어제 제대로 내려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윤리위가 이렇게도 글을 썼어요. 피조사인,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은 동명이인의 다른 피조사인이라고 피조사인은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내가 쓴 게 아니다, 동명이인 한동훈이다 라고 말하며 73년생 한동훈이 아니라 68년생 한동훈이다 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동훈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인 한동훈을 전원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결과 휴대전화 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 명의자가 한동훈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은 내가 쓴 게 아니다, 동명인 한동훈이다, 내가 당대표 있을 전 수사했다, 73년생 한동훈 안 나왔다, 68년생 한동훈이다 라고 말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고 한동훈의 이름을 전송해보니까 아니다, 그거 한동훈이가 맞다 라고 아예 뼈를 때려준 겁니다. 한동훈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가 썼다고 말한 거나 아니면 자기 명의가 도용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 말한 적 없어요. 그 다른 사람이야, 동명인 한동훈이야 라고 말했는데, 한동훈 주장과 달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이름에 당원에 전수사를 싹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73년생 한동훈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은 지금요,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윤리위 과정을 통해 드러났어요. 동훈이는 이와 관련돼 고소장 내야지. 네 명의를 누가 도용했어. 네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네가 지금 제명당하는 거야. 왜 가만히 있지? 가장 얘기를 못했고 가장 아픈 부분을 윤리위가 판결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동훈이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썼다고 말한 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썼다고 말한 거나. 근데 이미 한동훈은 가족이 썼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동훈 가족들은요, 한동훈 명의 도용에 있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근거로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이 이 윤리 판결문을 통해서 찐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 11월 6일 새벽 첫 셧다운 동안 한동훈 명의, 진은정 명의 글에 대량 삭제된 점,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의 사후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하는 등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다는 점, 이를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건 한동훈이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은 뭐라 그랬죠? 전수조사했다 그랬어요. 언론의 보도까지 됐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수조사 하기는커녕 중단에 조사 중단을 지시했다요. 누가? 한동훈이가. 한동훈은요 똑같이 고소당해야겠네. 한동훈이 어떻게 했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향해 첫 번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업무방해를 고장낸 거예요.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은요 자기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동명인 한동훈이 썼다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동훈이 쓴 글을 동명인 한동훈이 썼다 말하면요 동명인 한동훈 분이 지금 한동훈한테 무언당한 거고 이분이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로 피해 입은 겁니다. 분명히 한동훈이가 당대표 역할에 있어서 그 당대 문제를 자신 스스로 밝힘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윤리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똑같이 국민의힘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윤리위 판결문이 단순히 한동훈을 정치적으로 제명하는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너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둘, 문재인이가 정당의 당원당규 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 당무감사위원회가 제출한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한동훈의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을 면밀히 조사 분석 판단한 바에 따르면 중대한 당원당규 윤리규칙 위반이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 중산모력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다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24년 9월부터 11월경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당내 고위 당사자 인사들 비방하는 글을 1000에서 1600건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 가운데 한동훈 명의 게시글을 제외하고도 상당수 가족의 명의의 게시글에서 단순한 사실, 칼럼 링크 등 예외에 다수의 욕설, 비서거 사용인 사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동훈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거 단계에다가 칼럼이나 사설글을 올린 거다. 문제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욕했대. 비속어 썼대. 그게 무려 수천 건이래. 그 내용이 윤 대통령 김건희뿐만 아니라 당내 인사들 비방하는 글도 다수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비난, 유사한 비방 표현과 내용들이 과도한 빈도수의 반복, 도배되고 있다. 피조사인의 동명인이 작성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가족으로 확인된 5명의 욕설, 비속어 등의 사용이 2개의 IP를 공유하면서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걱정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며 조직적 경향마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는 당내 인사들의 비방함에 있어서 단순히 비방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내용으로서 비방하고 그 내용이 무려 수천 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루킹이죠.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뚜루킹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가발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어제 윤리위가 제대로 내려준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한동훈이가 제명당할 일이 아니라 형사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게시글에 대한 분석에서도 조직적인 정황이 관찰된다. 일정한 간격의 띄어쓰기, 의도적인 욕설, 밈, 특정 표현 등에 제한된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타내는 정확한 받침 사용, 사용하는 단어, 어구 표현 등에서 통상적으로 보여지는 감정 충동에 대한 간헐적 댓글의 작성자라기보다는 꼼꼼하고 숙고한 상태에서 수기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자라는 유사한 프로파일이 5개의 서로 다른 계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계정에서 다른 사람이 쓰는데 띄어쓰기 간격이 똑같습니까? 욕설이 똑같습니까? 특정 표현이 똑같냐고
사용하는 단어 어구가 어떻게 똑같냐고.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얘기를 어제 윤리위가 제대로 때려준 겁니다. 이는 마치 인물이 복수의 작성자의 계정에 걸쳐 게시글에 작성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전체 6명의 게시글에서 단어, 표현, 띄어쓰기, 줄간격, 문장부호 사용, 그리고 특수기호 사용 등 대략 2개의 서로 다른 프로파일이 추정된다. 이 같은 특정 6명의 작성된 게시글을 서로 교체하며 나타내는 마치 2명이 6개 계정을 함께 사용하면서 게시글의 작성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6명이 따로따로 쓴 게 아니라 어떤 한 놈 또는 그 이상이 계정을 돌려가면서 똑같은 띄어쓰기, 표현, 단어, 줄간격, 문장부호로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쓸 수 있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문장부호 똑같이. 이건 단순한 비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다. 그 여론 조작이라는 게 IP를 통해 드러나지만 아니다. 글을 쓰는 패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의 댓글 조작을 밝힌 분이에요. 중국의 댓글 선동을 밝힌 분입니다. 이를 어제 윤리위가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할 것인가? 억제와 책임의 무게. 특히 본 윤리위는 일반 억제의 필요성에 주목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의 단계 문제를 제대로 해소를 안 하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지금까지 뭐라 그랬죠?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나도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차를 달리하는 복수의 사례에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주장하는 조직적 공론 조작, 왜곡의 경향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조직적 공론 조작은 5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최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정도의 여론 조작 흐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3단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가용의 휴리스틱. 이는 권위 있는 방송, 신문, 유력 인물 등이 그와 같이 전 단계에서 제기된 정보를 과대평가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단계이며 유력 미디어에서 부각된 게시글이나 댓글을 집중 보도하여 청중들을 대상으로 정보의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특정 언론사에 흘려가지고요 여론 선동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보도, 예를 들면 이런 보도, 이런 게 한두 개 나왔습니까? 이 얘기를 어제 윤리위가 제대로 밝혀준 겁니다. 단순히 한동훈이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단계의 글을 썼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론 조작 이상을 언론사를 통해서 함께 부역했다라는 걸요 어제 윤리위가 결정문에 내려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이건 우리가 전문용어로 뚜루킹, 가발킹. 뚜루킹과 가발킹은요 두루킹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제 분명히 윤리위가 내려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중국의 조직적 댓글 조작 관련돼서 밝힌 분이에요.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이 뚜루킹 관련해서 뚜루킹이다 라고 말하는데 수사기관이 이걸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은 단순한 제명을 넘어 이제는 형사고발 받을 것이고 관련된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동훈이는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가 죽냐, 가족이 죽냐, 아니면 제3자를 스스로 밝혀서 다 함께 죽냐. 자, 과연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윤민우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자, 어떤 식으로 글을 썼냐면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특히 TV조선 강적들과 같이 유력 미디어에 한동훈이 직접 출연하거나 한동훈 측근들이 출연하면서 음해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윤리위원관과 윤리위원들을. 그리고 예시를 달아준 겁니다. 그 예시가 뭐냐? 윤민우 위원장 여인영과 밀접한 관계다. 방첩사령부 자문위원 근무됐다. 국정원장 특보로 활동했다. 국힘 윤리위원장 안에 여인영 때 방첩사 채용도 활동했다. 신임 윤리위원장 개딸들 진단 줄 때 싫어한다. 이딴 식으로 한동훈이가 지금요 이걸 자신의 여론전으로서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뿌렸다는 겁니다. 어디? TV방송 나가가지고 관련돼가지고 윤민우 위원장이 썼어요.
한동훈은 지금요, 여론 조작질을 벌여서도 문제를 삼는 건데, 그걸 한동훈이가 지금 무마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여론 조작질을 해가면서 괘씸죄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바로 밝히라 했는데, 계속 여론을 호도하는 과정들을 한동훈이 멈추지 않은 채 지도 출연하고, 지 측근을 출연시켜가지고 저런 짓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윤리위원장이 그 측근들에 대해서 실명을 밝혀줬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김종혁, 피조사인 진영기 최고위원, 신땡땡, 피조사인의 전략기획부총장, 윤땡땡, 피조사인의 선임 대변인 등 이들은 당원 제8조의 3 대파 불용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미디어에 출연해 조작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대요. 그로 인해서 윤리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윤리위원들까지 공격을 당했고, 그건 국민의힘의 정당성과 리더십, 소속 정당원에 대한 파괴 행위이며, 심지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인 국가정보원, 방첩사령부, 경찰청, 안보수사구, 전현직 요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김종혁에 대해서 윤리위 징계 청구하면 되는 거고, 신땡땡, 윤땡땡에 대해서 윤리위 징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김종혁, 두 번째 신지호, 세 번째 윤희석입니다. 이 세 명에 대해서 특정을 해준 겁니다. 이 세 사람은요, 당원 당규를 어겼어요.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심지어는 당원들, 심지어는 우리 군, 가장 최전선에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비방을 한 겁니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윤리위 징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어제 윤리위 심판 과정 속에서 딱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한동훈 묻은 인간들끼리 우리가 일거에 소탕작전을 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자유의 날개를 펴라를 방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